오늘은 제목이 동사의 활용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먼저 동사의 활용이고, 이제 내용 정리를 할 때는요, 오늘 동사에 모든 걸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제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제. 시제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건 12가지 시제를 사실은 다 배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물어보면 알겠지만 모든 시제가 다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험 문제 나오는 시제는 과거와 현재 완료 형태로만 많이 물어봐요. 정말 시험에 나오는 시제는 이런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과거와 현재 완료는 영어가 과거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이에요. 영어는 과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라는 거야. 이 말도 좀 특이한데, 자, 우선 과거를 우리가 어떤 시제로 배웠느냐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과거는요, 특정 시점, 즉, 과거의 특정 시점에 일어난 일을 언급해요. 근데 현재 완료는 그런 시제가 아니야. 현재 완료는 시점의 표현 없이 과거의 한 일을 결과, 과거 한 일의 결과나 완료된 상황이나 내지는 경험이나 계속적인 의미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말이 참 길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현재 완료의 시제에 해당하는 것만 우리가 준동사의 과거형, 과거형으로 응용을 해요. 왜냐면 과거 동사라는 건 ed를 붙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물론 불규칙 변화도 있지만. 하지만 현재 완료는 무조건 have pp를 쓰거든요. 그럼 준동사의 과거형이란 동사 원형의 원칙을 지키면서 동사에다가 to를 붙이거나 아니면 동사 원형에다가 ing, 동사 원형에다가 뭐 아니면 다른 형태를 붙여야 되는데 우리는 준동사의 형태에서는 ed가 붙어버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변형을 할 수가 없어요. ed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변형을 해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변형할 수 있는 구조는 have pp에서밖에 변형이 안 돼. have pp는 have ing, have 동사에다가 마음껏 ing를 붙이거나 to를 붙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현재 완료는 준동사나 조동사의 과거형으로 표현을 할 때 응용하는 또 하나의 과거동사라는 거야. 과거의 표현이라는 거지. 자, 그럼 내가 이제 예문을 하나 들을 건데 채팅창을 열어주시고 채팅창을 열어서 이 두 개의 예문이
어느 게 맞는지 내지는 둘 다 맞는지 내지는 둘 다 틀린지 이런 것들에 좀 답변을 해주세요. 자, 맞는 게 둘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둘 다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맞는 게 하나다. 그럼 위, 아래를 표시해 주 위나 아래 하나를 표시해 주시면 되고 맞는 둘 다 맞아, 둘 다 틀려요 하면은 둘 다 틀리다라고 해주면 돼요. 둘 다 맞다? 둘 다 맞다. 또 둘 다 틀려요. 다요는 뭐예요? 다 맞아요? 다요는 대부분이 둘 다 맞다 아니면 둘 다 틀려요. 그래. 그죠? 대답을 나연이는 안 해줬는데 나연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 둘 다 맞은 거 아니고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문장이에요. 자,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까 내가 과거 동사를 쓰면 뭐라고 그랬지? 특별한 시점에서 일어난 일을 말해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지? 그럼 얘는 과거 동사를 썼어.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너는 BTS를 만나봤니? 이 얘기가 아니라 BTS를 플러스 과거 시점을 언급하면서 그때 예를 들어서 then 너 그때 만나봤니? 아니면 last year 작년에 만나봤니? 뭐 이런 기타 등등의 표현들이 들어가고 물음표가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밑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시점은 중요하지 않아. 시점에 표현이 없어도 뭐 할 수 있다? 과거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한 일, BTS 만나본 적 있어요?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이런 예문을 많이 하지.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지금 내가 4시, 5시가 다 돼가는구나. 자, 우리가 이제 오늘 7시까지 수업을 할 거야. 어떤 생각이 드냐면 7시 전에 보통 저녁 시간이라고 흔히 말하잖아. 우리 요즘에는 이제 고등학생 되면서부터는 답 타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많이 스케줄이 무너지긴 했는데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한 6, 7시쯤에 우리가 보통 밥을 먹잖아요. 그죠? 그런 걸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지.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한테 밥 먹었니? 물어봤을 때 나는 위에 걸로 물어봐야 돼? 앞에 걸로 물어봐야 돼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자, 내가 너희한테 밥 먹었니? 라고 물어봤을 땐 위에 문장일까? 아래 문장일까? 아래 문장이어야 돼. 왜냐면 나는 너희가 언제 먹었는지가 안 중요해. 그지? 지금 내 질문의 의미를 잘 봐봐. 밥 먹었니?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내 의미는 너희가 그래도 쫄쫄 굶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밥을 안 먹었다면 되게 배고픈 아이인 거잖아. 당연히 수업에 집중을 못 하겠지. 그지? 그럼 나는 뭐를 물어봐야 돼? 먹었니 안 먹었니의 상태만 물어보는 거야. 과거에 일어난 일이겠지만. 그죠? 또 하나의 예문을 들어보면 숙제는 했니? 이런 말이 have you의 표현으로 들어가야 돼. 완료 시제의 표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 BTS도 마찬가지. BTS 만나본 적 있니? BTS 봤니? 다 뭐가 되는 거야? have pp로 들어가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현재 완료를 생각보다 영어는 많이 사용해요. 그럼 과거 동사는 언제 쓰느냐? 그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싶을 때. 그때 상황을 말하고 싶을 때. 어제의 상황 또는 아까 아침에 일어났던 상황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을 때 쓰는 게 과거 동사인 거야. 쓰임이 좀 다르지. 시점을 중심으로 말하고 싶으면 과거 동사를 쓰는 거고 상태를 중심으로 말하고 싶으면 현재 완료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의외로 회화적인 표현에서는 완료 시제가 더 많이 쓰여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언제 뭐 했고 이런 말을 생각보다 많이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 일상생활에서 잠은 충분히 잤니? 뭐 아침에 일어났니?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침은 먹었니? 다 뭐가 되겠어? 완료 시제를 물어보는 상황이 더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과거가
우리말에는 사실 없는 과거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영어만 오히려 과거를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눠서 표현하는 거야. 이게 둘 다 과거라는 걸 알아야만 우리는 조동사의 과거형에 왜 have pp를 쓰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죠? 왜 우리는 투부정사의 과거형에 to have pp가 들어갈까를 이해하게 되는 거고, 왜 동명사의 과거인데 having pp를 쓰고 있느냐? 이 버전 때문에 그런 거야. have pp의 완료 시제도 과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버전에다가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준동사 버전에다가. 자, 이렇게 우리가 과거를 기억했다면 시험 문제에서도 그래서 얘를 갖고 물어보는 거야. 과연 얘가 시점의 과거를 말하고 있니? 그냥 상황의 과거를 말하고 있니?를 너희가 분간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 두 개가 실제 시험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시된다. 박스를 하나 그을 건데, 자,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언제 우리가 과거 시제를 쓰고 언제 우리가 완료 시제를 써야 하는지의 특정 시점 부사를 좀 언급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과거 동사와 시간 부사를 적을 거고, 얘는 have pp와 함께 쓰이는 부사를 적을 건데, 이 부사의 특징은 특정한 시점이면 안 돼. 기간이나 막연한 과거를 나타내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예문이 아니라 이런 부사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는 숫자의 표현과 함께 쓰이는 ago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 years ago 숫자의 개념이 들어가죠. 물론 숫자와 기간의 표현이 다 들어가지. 그 다음에 2 days ago 그래서 이틀 전에 뭐 이런 개념이잖아. 그럼 이거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말을 했어. ago의 표현은 숫자와 함께 쓰이다 보니까 구체적이야. 그에 반해서 before는 어떻게 되냐면 단독으로 쓰이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만큼의 전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지. 그럼 얘는 구체적이지 않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료 시제와 쓰이고 ago는 과거 시제와 함께 쓰이는 거야. 자, 이제 과거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들 중에 yesterday 있죠. 그 다음에 last 플러스 시간의 개념도 마찬가지고 in 연도도 마찬가지고 또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야. 콕 집어서. 그날 in those days 그 당시 in the past 과거에 자 시간의 부사절로서 when 뭐뭐 할 때 또는 의문사로서 언제 이런 개념들이 다 과거 동사와 함께 쓰일 수밖에 없다면 have pp의 표현은 그냥 막연한 before를 쓰거나 이렇게 시간 부사를 찝을 수 없으니까 횟수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몇 번의 개념으로는 표현할 수 있고요. 내지는 lately, 최근에 또는 since 출발 시점 이런 거 있잖아. 최근에는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어요. 자, 이런 말로 놓고 보면은 최근에 너희 입장에선 최근이란 말이 안 들려. 왜? 니네는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는 유치원이든 어쨌든 들어갈 때부터 남자애들은 다 축구복 입고 다니고 축구화 신고 다니잖아. 그지?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뭐 축구를 좋아는 했겠지만 사실 2002년도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전에 있었던 그 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축구에 대한 관심도가 어마어마해진 거거든. 근데 그것도 그냥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어요. 이런 말 할 수 있어. 그렇잖아. 과거에 어머니 아버님들이 젊었던 그 시절에 축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레이틀리도 막연함. 그 최근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는 거지. 정말 말하는 사람 마음대로야. 그 다음에 출발 시점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어지는 거니까 완료 시제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으로 가면 so far, 지금까지. up to now, until now. 우리 어렸을 때 왜 for 플러스 숫자의 명사. 그 다음에 during은 그냥 명사.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죠? 오늘은 그런 걸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기간의 표현이 나오면 되고요. 의문사로 따지면 how long 이거 기간을 물어보는 거니까 과거로는 못 써요. 무조건 완료 시제로만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 표를 항상 많이 그려봤을 거예요. 그럴 때 뭐를 중점으로 봐야 되냐면 과거보다 더 과거인지 아니 과거의 시점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과거의 그냥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이 시점보사 이 표현으로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또 많이 물어보는 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과거 완료예요. 자, 과거 완료는 이렇게 들었죠, 우리가. 특정 시점 과거보다 더 과거예요. 기준이 되는 과거가 존재해야만 과거 시제를 과거 완료를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거는 사실 뭘 설명할 건 별로 없는데 예문을 하나 들어줄 거거든. 내가 긴 예문을 들어줄 테니까 너희가 내가 밑줄 친 부분을 고쳐서 채팅창에 올려주는 거예요. 자, 어제도 물어봤고, 자, 내가 대신에 그 맞추면 뭐 해줘요? 이거 있잖아. 맞추면. 자, 맞추면 내가 스티커를 드릴 거예요. 왜냐면 우리 스티커 붙이기 하잖아, 지금. 너희는 안 붙이고 있고 내가 열심히 붙이고 있는데, 그죠? 내가 해석도 해줄 거야. 그는요, 알고 싶었어요. What kinds of goals her sister were. 그래서 그녀의 시스터들이 어떤 종류, 어떤 사람들인지 또는 아버지가 어떠한지 and 그리고 자 여기서 내가 이제 질문이 들어가요. 미리 걸었어. How long? 이거는 너희를 어렵게 하려고 낸 게 아니고요. 실제로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는지 알고 싶었다. 라는 말을 했는데 밑줄 친 부분에서 고치셔야 돼요. 지금 한번 고쳐서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이거는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시간이 꼭 필요한 문제라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죠? 생각은 하고 계시죠? 생각은 하고 계시나요? 내가 시켜야 되나? 내 얘기 들리셨어요? 아니 문장을 완전히 써서 적어봐. 문장을 완전히 써서. 채빈이가 적었고, 정근이가 적었고, 또 민준이가 적었고, 지인아 그렇게 한 단어로만 적으면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문장을 통으로 쓰라고 하는 거야. 자, 적어 보셨나요? 자, 다 적으셨나요, 이제? 생각보다는 어때요? 솔직히 말할게. 다 틀리셨어요. 근데, 근데, 채빈이하고 정근이가 뭔가 좀 비슷하게 갔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 좀 생각한 듯이 있는데 실수가 일어났어. 자, 우선은 이제 내가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기간을 나타냈기 때문에 절대 디드라는 표현의 과거 시제를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how long은 완료 시제로 가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문장의 특성상 과거보다 더 과거라며 그가 알고 싶었던 이 시점이 과거라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점은 대과거이고 과거 완료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how long은 그대로 쓰되 대과거로 써줘야 되죠. 그래서 had라는 말을 애들이 대부분 생각을 했는데 자 여기서 했는데 누군가가 또 이렇게 had 주어 pp를 쓴 아이가 있고 정근이는 how long her mother dead를 썼어.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틀린 부분을 잡고야 보면 밑줄 친 부분에 우선 시제가 틀렸어요. 그지? 누가 봐도 시제는 틀렸어. 시제가 잘못됐고 그 다음에 어순이 잘못됐어요.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 아니라 그냥 의문문의 어순이잖아. 그럼 우리는 간접 의문문의 her mother부터 써야 돼. 그 다음에 이제 had died를 쓰느냐가 문제인데 had died가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할게. had died. die라는 거는 죽다라는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죠. 하지만 죽는 엄마가 몇 년 동안 죽는 거일 수는 없어. 죽다의 의미가 died가 몇 년 동안 지속되는 상황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죽다의 상황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순간이죠.
돌아가신 상태의 지속이어야 돼. how long의 개념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had를 쓰되 had pp를 쓰되 had been dead를 써야 되는 거야. 그 여기서 dead의 표현을 쓴 사람이 채빈이하고 정근인데 채빈이는 완료 시제를 현재 완료로 써버렸죠. 그리고 어순이 안 맞았고 정근이는 비동사는 어디로 날아가고 헤드를 마치 헤드래다 데드를 동사처럼 써버렸단 말이야. 그죠? 그런 부분이 지금 너희가 다 실수가 난 부분인 거고 나머지 아이들은 정말 헤드 다이드라는 형태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야. 하지만 die의 표현이 how long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문맥의 구조상 단어의 형태가 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시제의 형태가 바뀌어야 되는 게 이 문제의 요지였어요. 실제로 대수능에 나왔던 문제야. 이게 객관식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었다는 거지. 그지? 자, 내가 너희한테 말하고 싶은 건 자, 우리는 시점을 잘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언제보다 더 과거고 과거보다 더 과거가 과거 완료인 거야. 동사 형태에 따라서 과거 완료로 기간으로 표현할 수 없어. 과거 완료로 못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기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까지 우리는 나중에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과거 완료는 이게 전부인데 과거 완료를 이용한 구문까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예전에 내가 올해는 구문 정리를 많이 할 거라 그러지. 과거 완료의 구문은 하나만 적을 건데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거예요. as soon as 뜻 아시죠? 뭐뭐 하자마자. 과거에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으로서 얘가 바로 뭐냐면 구접속사야. 세 개의 단어가 모여서 접속사를 이루기 때문에 구접속사라고 하고요. 또는 또 모멘트 이런 표현도 있고요. 자, immediately라는 표현도 있고요. instantly라는 표현도 있고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먼저 묶을게요. 지금 내가 적은 이 세 줄짜리의 특징은 우리가 얼핏 보면 접속사가 아닌 줄 알아. 하지만 에듀슨에서 이제 워낙 익숙하니까 이제 접속사인 줄 알지만 예를 들어서 더 모멘트가 익숙한데 더 미니트가 나오면 미니트가 나오면 너희가 얘는 뭐지 하는 수도 있고요. immediately가 워낙 즉시라는 표현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얘가 접속사라고 생각하는데 순간적으로 먼저 나오지 않고 조금 더 봐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대신 얘네들은 접속사의 기능이 있어요. 뭐 사전을 찾아보시면 아예 접속사가 맨 아래에 따로 나올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뭐뭐 하자마자의 뜻으로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먼저 여기에 붙어 있는 애가 먼저 일어난 일이고 얘가 나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완료 시제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고도 여기 과거 동사고요. 여기도 과거 동사인 거야. 과거 동사로서 이렇게 둘 다를 이어줘요. 왜? 여기에 나와 있는 접속사들이 순서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시제로 표현하지 않아요. 하지만 얘네들의 표현에서 이런 것도 있었죠. No sooner 하면 접속사가 then이 나와야 돼. hardly가 나오면 when이 나오거나 before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도치구문까지 연결해서 같이 보려고 하는 거잖아. 부정어구가 문장 앞에 나오면 어떤 일을 하느냐면 도치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또 여기에다가 had, 주어, pp에 과거 완료를 쓰되 도치를 하고 여기다가는 그냥 과거 동사를 써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까 말한 것대로 이 had pp는 1번에 일어난 일, 뒤에 나온 과거는 2번에 일어난 일인 거야. 자, 뭐를 말하는 거야? No sooner와 hardly를 썼을 때는 먼저 일어난 일의 시제를 반드시 과거 완료로 써준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못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석을 위해서 알아두고 예문도 하나 적을 거예요. 자, 예문은 좀 다른 버전으로 적으려고 해. 이렇게 적어볼 거예요. 우선 as soon as는 적어야 되겠지. 자, 이런 표현 뒤에는 당연히 my sister sat down. 내 시스터가 앉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어요. 라고 얘기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No sooner than을 넣을 건데 앞에다 빼내는 건 워낙 많이 했으니까 my sister had hardly 내지는 여기에 no sooner sat down이야. 잘 보시면 had sat down 들어갔지? 그지? the phone rang.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이 구조를 놓고 봤을 때 분명히 때에 따라서는 시제를 밝혀줘야 돼. 그 비교급을 이용한 구문이거나 부정어구를 이용한 구문에서는 순서를 밝혀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자체 접속사잖아. 아까 내가 위에 뭐라 그랬어? as soon as the moment 이런 것들 자체 접속사를 했지. 접속사를 표현할 때는 굳이 시제에 분간을 해주지 않아요. 그럼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과거 완료 시제에서 응용할 수 있는 구문으로서 알아둬야 되고 너희가 혹시라도 해석을 위해서 까먹지 않았으면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요. 능동태와 수동태예요. 능동태는 언제 쓰고 수동태는 언제 쓰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능동태는요. 주어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요. 수동태도요. 주어를 중심으로 얘기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다 주어를 중심으로 얘기한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 하지만 주어의 종류가 달라. 예를 들어서 내가 그것을 했다? 라고 말을 하면 나는 행위자거든. 행위자인 내가 했다가 중요한 거야. 뭘 했는지가 안 중요하고. 그런데 그런 거 있죠. 뭐 어떤 상태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이 부서졌네?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문이 부서졌네? 그러면 the door was broken이야. 근데 아니면 the door has been broken이야.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이 부서진 거는 문을 중심으로 얘기했잖아. 그 문이 브레이크를 한 거야? 아니지. 브레이크 되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broken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has been broken 수동태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행위자가 아니라 대상을 중심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하지만 대상을 주어로 가져오면 수동의 표현을 쓰는 거고 행위자를 주어로 오면 능동의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태는 어렸을 때 문장 전환을 했지만 사실은 쓰임이 말하는 사람의 중심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문장 전환이 생각보다 고등학교 때는 중요하지 않았어. 그냥 쓰임을 잘 알아두면 되는데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한테 시험 문제로 꼭 물어보는 문장 구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삼형식, 명사절의 수동태인 거야. 삼형식 명사절의 수동태. 삼형식 명사절의 수동태의 문장 구조를 보면
일반인 주어로 시작을 해서 동사들도요. say나 think, believe, expect, suppose와 같은 표현 뒤에 이렇게 이어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건 이거를 기억해야 돼. 이 주어는 행위자죠. 이 동사에. 하지만 이 주어는 이 동사의 행위잖아요. 자, 다시. 이 행위자 주어가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believe 믿거나 기대하거나 suppose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뒤에 있는 이 행위자는 동사를 했어. 근데 이 동사의 개념으로 가면 앞에 나와 있는 이 동사들은 자, 한결같이 뒤에 있는 대절의 내용이 다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와 동시에 이 주어도 대상이 돼요. 자, 색깔을 좀 바꿔봤어. 자, 보라색으로 표현한 건 행위자와 동사의 관계야. 하지만 빨간색 동사의 입장에서는 대절 속의 주어가 행위자가 아니라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이따 예문을 들어 설명할 건데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수동태로 바꿀 때 이렇게 하죠. 일반인 주어는 by 플러스 행위자로 바꿔서 버려요. 그리고 대절을 앞으로 빼냈더니 대절이 너무 길어서 it is 이런 표현과 함께 뒤에 있는 대절은 그냥 건드리지 않고 쓰는 거야. 앞으로 빼내면 너무 기니까 가주어 진주어 부분을 쓴 거야. 너무 쉽죠? 자, 그런데 아까 내가 얘가 대상이라고 그랬지. 얘가 또 하나의 새로운 대상이라고 했어. 그래서 앞에 그 주어를 여기로 빼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썼어. 이제 이 동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에서 투동사 원형으로 갈 때도 있고요. to have pp로 갈 때도 있어요. 시험 문제는 생뚱맞게 여기서도 나와요. 얘는 앞에 나와 있는 문장 동사 같은 시점이고요. 문장 동사보다 더 과거가 돼요. 이제 예문을 들어줘야 되지. 자, 예문을 이렇게 들어봅시다. 우리는 생각하는데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랭귀지는 human life 인간의 삶과 power 힘의 근원이다 라는 생각을 했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 우리의 생각의 대상은 대절이죠. 그러니까 think 동사의 대상은 대절이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박스를 한번 쳐봤어요.
근데 그럼 우리는 무엇에 대한 생각을 해봤냐는 거야. 내가 맨날 너희한테 중심 소재 찾으라고 말하잖아. 그럼 우리는 어떤 소재를 생각했냐면 랭귀지를 생각한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의 소재가 하나의 문장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랭귀지라는 대상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얘를 수동태로 바꾸는데 it is said는 안 쓸 거야. 걔는 너무 쉬우니까. 자, 누구부터 빼낸다? 랭귀지를 빼내는 거야. 언어라는 것은. 근데 문제는 이 동사죠. think 동사 어떻게? think 동사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지가 생각할 수 있는 행위를 못해. 랭귀지가 주어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랭귀지 입장에서 think 동사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생각이 되어지는 거야. 그죠? 다만 이제 이 동사가 앞에 있는 동사와 같은 시점이야. 그래서 우리는 to be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가주는 거야. 이게 바로 능수동의 기본이고 우리가 제일 많이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삼형식 명사절의 수동태를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적으셨다면 자, 넘어갈 건데 자, 적으셨나요? 자, 자, 이제는요. 삼형식의 수동태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다면 또 어떤 수동태가 많이 나오냐면 지각동사의 수동태도 좀 나와요. 그런데 지각동사의 수동태를 너희가 몰라서 적는 건 아니고 그냥 얘는 특징만 하나 적어볼 거고 오늘 내가 너희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사역동사의 수동태를 강조하고 싶어요. 자, 지각동사의 수동태는요. 주어 자리에 목적어를 넣어요. 그리고 지각동사에 ed를 붙여서 BPP를 만들어주죠. 그러면 원래는 동사 원형이었던 것이 투부정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그대로, 과거 분사는 그대로 이렇게 쓰는 거야. 예문을 하나 들어보면 he, 그 빌딩 안에 들어가는 걸 보았고 그녀는 자 여기에서 이제 to enter 내지는 현재 분사로서도 의미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내가 사역동사의 수동태로 바로 넘어가요. 사역동사의 수동태를 지각동사의 수동태에서 너희가 이거를 기억하고 있니?를 사실 보고 싶어서 한 거야. 동사원형이 뭘로 바뀌었다? 투부정사로 바뀌었다. 다 아는 거잖아. 그죠? 그럼 사역동사의 수동태는? 사역동사의 수동태는 사역동사 세 가지가 있죠. 1번 make 2번 have 3번 let이 있어. 자, be made 투동사 원형 쓰죠. 하지만 have는요, 단 한 번도 be had 투동사 원형 본 적이 없어. 잘 생각해봐. 이거 적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적어볼게 그냥 대충. had 투동사 원형 본 적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그죠? 없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얘는 강압적으로 시키다의 개념이라서 force 투동사 원형이나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let은요, 기본이 허락하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be allowed. 자, 요렇게 적어봅시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한번 적어서 우리가 한번 요렇게 예문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특이한 거 또 설명을 해보자면 이거지. 얘는 정말 수동태로 바꿨는데 얘는 수동태가 안 바뀐 거잖아. 대체어를 썼잖아.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고 예문 적어볼게요. 수동태가 불가능. 대체어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예문은 Okla had her bike. 점원이 그녀에게 그 차를 사게 했다. 왜 우리가 물건 사러 가면 점원이 이렇게 옆에 붙어서 이 차 좋고 뭐 아니면 이 물건이 너무 좋아서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지금 안 사면 뭐 지금이 절호의 기회예요. 뭐 이러다 보면 우리가 막 그 사람 말에 끌려서 사게 되잖아. 그럼 점원이 그녀에게 그 차를 사게 만들었어. had를 썼네. 자, 수동태로 바꾸면 그녀는 was 점원에 의해서 그 차를 샀어요. 사도록 강요받았어요. 요청받았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하나 더 해볼게요. My mother, 엄마가 let me go, 나에게 there, 그곳에 가게 해주었어요. 엄마가 가도 된다 한 거잖아. let 동사여서 과거형이잖아. 나는 과거 was allowed, 허락받았네. 또 허락받았네. 그곳에 가도록 뭐 이자 빼먹었네. 자, 누구에 의해서? 나의 엄마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런 표현으로서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수동태가, 사역동사의 수동태가 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수동태 버전에서 마지막으로, 수동태 문제는 그러면 사역동사는 내가 지금 그냥, 나중에 이제 구문할 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적는 거고,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삼형식의 수동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만큼 많이 나오는 게 또 있어요. 수동불가 동사를 외워놓으셔야 돼요. 특이한 건 애들이 수동불가 동사를 다 아는 듯 해주면 또 몰라. 수동불가 동사에는 뭐가 있냐면 seen, 절대 타동사는 없어요. happen, 절대 타동사는 없어요. occur, remain, 자, result, look, disappear, appear는 다 안 되고요. consist of, belong to.
이런 동사는 수동 불가 동사예요.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적어주지만 어떤 동사들이 좀 많이 나오냐면요. 다 나와요. 나오긴 많이 나와요. 하픈 동사가 조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happen 동사만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occur 그리고 result 나오고요. 그 다음에 disappear 나오고요. consist of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또 이것도 알아야 돼. 우리가 왜 이거를 많이 물어볼까에 대한 설명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은 result 동사 우리 내신 때 많이 배우잖니? 이렇게 배우죠. 원인 주어에 결과 목적어가 나오고 결과 주어에 원인 목적어가 나와. 이러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거야. 수동태 써도 되나 안 되나 헷갈릴 수 있어요. 또 happen, occur, disappear도 많이 나오지만 또 너희한테 많이 헷갈리라는 의미에서 어떤 거를 내냐면요. consist, 구성되다지. 방금 해석을 잘 들어. consist 뭐라고? 구성되다라고. 근데 얘네들의 동의어는요. made of, 수동태네. be composed, 수동태네. 구성되다라는 말을 할 때, 구성되다라는 말을 할 때 의외로 동의어가 다 수동태야. consist는 자동사라서 수동태를 안 쓰는데 동의어는 싹 다 수동태야. 이래서 학년이 올라갈 때 뭐에 대한 수동태가 가끔씩 물어봐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수동태 정리를 해두면 수동태의 가장 필수적이고 키워드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를 이용한 구문 뭐 이런 건 별로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조동사. 너희 책에 이제 조동사, 대동사 나오잖니? 나는 대동사는 지난번에 왜 A 수업에서 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 이상 설명할 게 없어서 걔는 안 하려고. 조동사를 좀 설명해 주고 싶어. 근데 조동사는 좀 쓸 게 많아. 오늘 조동사 쓰다가 하루가 다 가더라고. 자, 조동사는요, 정말 동사의 의미를 보조해 주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고, 또는 조동사의 과거형으로 이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can, could, may, might, will, would 뭐 이런 거잖아. must는 없어. 그죠?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나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가 또는 중학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걸 배우지. 요거는 현재의 의미예요. 이거는 과거의 의미예요. 다르죠, 시제가. 근데 이것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자, 요 지금 내가 적어드린 요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기본 베이스로 머릿속에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아래에서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려고 해요. 첫 번째는 can, could를 먼저 얘기합시다. 우리가 can이라는 조동사를 어떻게 배우냐면 1번 가능성으로 배워요. 근데 현재에 가는 과거에 가는 다 가능해. 그래서 우리는 can을
could로 표현할 때도 있지만 can의 동의어로서 be able to를 많이 써요. 미래까지 얘기하려면 will be able to. 현재는 can, 과거는 was able to. 뭐 이런 식으로 쓸 거야. 허락은요, 시제가 없어요. can you 어쩌고저쩌고 할 때. 뭐 can I? 아니, can you보다 can I가 맞겠네. Can I 뭐 open the door? 내가 문 열 수 있을까요? 문 열어도 될까요? 할 때 지금으로 물어보는 거지 과거가 어디 있고 미래가 어디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시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에게도 부정적 추측이 있어요. 우선 예문 조금 이따 적을 거고 could가 있어요. could는 1번 추측을 나타내요. 근데 얘는 부정적 추측만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요. 얘는 정중한 허락이 가능해요. 세 번째는 가정의 의미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부정적 추측일 때나 가정의 의미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에서 우리가 흔히 부정적 추측 두 가지 시제로 표현하고 가정법도 두 가지 시제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배우잖아. 자, 이렇게 예문을 좀 적어볼게. 먼저 부정적 추측부터 먼저 예문을 적어볼게요. 이렇게 말할까? 그건 사실일 리가 없다. 그 소문은 사실일 리가 없다. 그 소문은 사실이었을 리가 없다. 자, 뭘로 표현해줬어? have pp와 동사 원형으로 표현해줬죠. 이 자리에 couldn't 들어가도 되고 couldn't 들어가도 돼요. 왜? 얘도 추측의 개념이 있으니까. 가정법도 마찬가지야. 근데 가정법은 내가 가정법에서 한 번 더 할 거라서 얘는 그냥 이렇게만 적을게요. 현재의 가정은 부도동사원이야. 이렇게 써. 그럼 가정의 개념을 다 설명했다면 이제 can을 이용한 관용 표현으로 들어갑니다. can의 관용 표현. 니네가 아는 것부터 우선 캔나 헬파인지 많이 들어봤죠? 진짜 아는 거잖아. 이렇게 아는 것까지 적어줘, 그지? 캔나 헬파인지 다 아는 건데 can not choose but 동사 원형은 잘 모르지 않니? 그죠? 이거 만약에 독해하다가 튀어나오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건너뛰는 거야. 자, 대충 때려 맞추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없나요? 있어. 우리는 요 표현, 아이고, 요 표현으로 봤죠. cannot 할 법만 봤어. 맞지? 하나 더.